안녕하세요. 민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고용의 예상 밖의 급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서로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입니다. 이 조합은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인데요. 에너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고 통화정책은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의 정상적인 현상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불편함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이 왜 전쟁이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약 1% 이상 하락했고 달러는 오히려 약세, 그리고 국채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은 일반적인 리스크오프와 좀 다릅니다. 보통 지정학 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달러는 상승합니다. 또 금리도 하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고용 충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은 무려 9만 명 감소되었습니다. 시장은 약 5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9만 명이나 감소되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과거 데이터 수정입니다. 12월 고용은 4만 명 증가해서 17,000명 감소로 크게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둔화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데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구조와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용의 감소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의료 파업, 두 번째, 2월 악천후로 건설 및 레저 숙박업 부문에 위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I 자동화로 정보 서비스업 부문 감원이 됐고요. 네 번째는 대규모 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한 건 AI 관련 산업의 감원입니다. 정보 서비스 부문에서 AI 도입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은 줄이는 구조가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고용이 약해지면 시장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소매 단계에서의 판매량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현재 중동 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유 유가는 배럴당 91달러, 브렌트유는 93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만약 이 분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가는 운송, 제조, 화학, 비료, 전력, 경제 거의 모든 비용 구조에 들어갑니다. 즉, 유가 상승은 경제 전체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전쟁 자체보다 공급 충격의 지속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라클과 오픈 AI가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는 예를 들어서 철도 시대에 철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자가 중단된다는 것은 AI 투자 사이클에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AI 붕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최근 들어 AI 과열이나 투자 열풍이 심하게 불었었는데 시장은 항상 과열 이후 조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AI 투자 속도와 자금 흐름을 매우 중요한 거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상황이 1973년 오일 쇼크처럼 큰 위기가 올 것인가요? 현재 경제 구조는 그때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경제 비중 또한 훨씬 높은 편에 있습니다. 즉,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 공포보다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이라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그 다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모두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성장 둔화에 이은 고용 둔화가 왔었고 연준의 대응에 따라 다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오일 쇼크에서는 연준의 대응이 늦었었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하고 금리 20%의 초고금리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잡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지만 경제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왔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연준의 대응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로 가려면 첫 번째, 유가 상승이 단기 이벤트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동 분쟁 확산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 소비와 고용이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현재 시장이 고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연준이 유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성장 둔화 없는 에너지 쇼크로 해석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반대로 다음 조건이 발생하면 하락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유가가 $100 이상에서 장기간 유지되거나 고용 둔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소비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거나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깔렸을 때, 이 경우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더 강하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은 유가 급등을 만들었고 미국 고용 급감은 성장 둔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국제 유가, 그리고 미국의 CPI, 11일이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입니다. 자, 시장은 늘 뉴스보다 구조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거시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채널의 목적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 코스피의 급등과 이틀 만에 급락 후 또 재반등, 여기서 사고팔고 하는 건 도박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서 돈을 벌려는 마음보다는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넓게 보는 시야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투자 철학과 자기와 맞는 투자 스타일로 자산을 천천히 불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오래 살아남아야 돈도 불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대출을 껴서 몇천, 몇억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부러운 동시에 짜증나는 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친구가 몇천 벌었다고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내 월급 몇 달치를 한 번에 먹었다는 건 이게 부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자책도 일어나고 또 어디다 나도 확 몰빵을 해야 되나 싶어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분명한 건 감정적으로 단기간에 쉽게 들어온 돈은 또 그만큼 또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인간 지표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방식으로 자기만의 페이스로 자산 마라톤을 지치지 않고 오래 달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자가 1% 승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